장관 후보자에 대한 초유의 기자간담회,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발한 한국당, 오늘 오후에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열겠다, 방송사의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대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긴박한 조국 정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 이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가까운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기자 간담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해프닝으로 벌어졌는데요. 예. 일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없는 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예. 의혹들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거짓말 공방이 또 초래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 진정 청문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자가 2, 3일,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전에 조국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결국 무산이 됐고요. 네. 기자간담회가 갑자기 이제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이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오전에 10시에 일단 전체 회의가 민주당의 소집 요구서를 통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네. 11시 반쯤 일단 더 이상 협상이 안 돼서 결렬이 됐고 그 즉각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 2일과 3일 날은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된 청문 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 후보자가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일과 모레 4일과 5일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와 오늘까지는 여야가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은 청문회가 무산됐다라고 선언하고 국회에 점령하다시피 해서 일방적인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해서 저는 당의 수석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또 청문위원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청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날짜는 좀 지나서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안 열리면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좀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난주부터 밝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3일이 오늘이 끝나는 시점을 좀 보고 이게 완전히 무산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좀 조급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게 계획적으로 의도를 갖고 이미 준비된 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후보자하고 민주당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오전에 법사위가 해당 당일인데요. 2일날 시작하는 그 당일날 오전에 결렬됐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청문회가 끝났구나, 무산됐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국회로 와서 법 절차에도 없는 이런 기자간담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정무적 판단들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은 29일 날 법사위의 계획서와 자료 요구, 증인 채택의 건 이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된과 동시에 안건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이것이 다 계획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인데 청문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죠.
지금 어제 이 간담회 속보가 전해지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부인, 딸 증인 포기한다. 대신에 증인에게 통보할 법적 시한만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청문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네. 했는데 간담회 결정 전에 여기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것도 있었습니까? 저도 전혀 저랑 의논 없이 예. 전격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증인은 모두 배제하고 그럼 일반 증인이라도 채택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 예. 이렇게 제안한 건데 날짜를 2일과 3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증인을 예. 하나도 하지 말고 채택하지 말고 청문회를 어저께 기자 간담회처럼 일방적으로 하자는 건데 예. 그것은 정말 뭐 맹탕 청문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청문회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야당의 책임을 예.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참 동의하기는 그건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군요. 뭐 한국당에서는 오늘 오후에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 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네. 국회 청문회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오전에 뭐 법사위 논의한다고 하다가 오후로 수년됐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던데요. 아까 10시에 만나서 다시 이 간사간에 예. 협상을 했는데요. 네. 여전히 지금 뭐 오늘까지 날짜를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청와대에 재정부 요청이 오게 되면 네. 그 기간이 며칠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예. 보고 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예. 저는 그 또한 뭐 사실은 의미가 없다. 지금 상태로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예.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기자 간담회만 하지 않았어도 시간적 여유를 조금 그래도 우리가 조정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간담회가 이미 차단을 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만약에 뭐 청문회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 해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 마지막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양보한 안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동생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런 예.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논의할 때요. 예. 사실상 뭐 가족 증인은 우리가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요구 없이 이 청문회가 증인 요구는 이루어져야 없이. 된다. 예. 예. 그렇다면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예. 공유했고요. 네. 다만 지금 뭐 오늘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 부산의료원의 노한중 원장이나 또 논문과 직접 관련돼 있는 네. 장영표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예. 올 수가 있다면 뭐 오게끔 하는 것이 예. 아무래도 정상적인 청문회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하지만 뭐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걸림돌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제 날짜가 문제인데 만약 열리게 된다면 네.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언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재성부 기간이 예. 만약에 3일이 주어질지 무슨 5일이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예. 뭐 그 기간 안에는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또한 뭐 어쨌든 법적으로 5일 전에 증인 참고인에게 출석 송달하는 시간은 예. 만약에 5일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법적인 절차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협상의 여지가 있고 없고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네.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했고 청문회가 과연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예. 그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것이 예. 사실인지 여부, 뭐 거짓말 논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증폭돼 가고 있는데, 예. 뭐 그거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의 논의가 오히려 후속 조치가 되지 않을까. 예.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으로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또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졌고 이제 뭐 여야 모두 공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보수 정당에서 좀 추석 민심 때문에 이 청문회의 전국을 좀 끌고 가려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한국당의 여러 법사위 의원들을 보면 예.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29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90일간 증인에 대한 안건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청문회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청문회는 20일 재송부 기간 열흘 해서 30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증인을 90일 동안 조정이 안 되면 협상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혀 일치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정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조건을 달아서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제 후보자와 청문위원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청문회를 한다라는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청문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간담회를 고리 삼아서 임명을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미 다 언론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예. 바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대통령께서 내가 지명한 후보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니까 네. 국민적 반대와 또 국회의 반대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예. 그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16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이 됐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저는 그 과거 정권에도 있지 않았던 네. 그런 좀 독선과 오만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간담회 이후에 의혹이 해소됐다는 분도 있고요. 답답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담회 이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이제 대통령 판단에 또 중요한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